파타고니아도 금융위기 때 오히려 직영 판매 채널의 매출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로의 다각화를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온킹의 박프로입니다. 스토어 셀러가 만약 50만이라고 지금 치면은 거의 40만은 사입 셀러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전부 다 브랜드를 꿈꾸는 건 아니겠죠. 이제 자기가 소자본으로 투자해서 투자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지속을 좀 많이 오래 해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고 이제 그걸로 회사를 키우고 싶어 하는 꿈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유통도 그렇고 새로운 시도도 그렇고 라이브 커머스, 저도 지금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큰 목표를 잡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 안정화 시켜놓고 브랜딩을 하겠어요 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인지도를 쌓는 과정은 당장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표가 나온 시점부터 아니면 나오기 전부터. 네. 인지도라는 게 어느 순간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소규모 브랜드들이 아니면 소규모 셀러분들이 내 브랜드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게 유통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럼 유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품 등록하고 우리가 키워드 맞추고 CPC 광고 거시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네. 분명히 시간이 남아요. 유통을 너무 이렇게 사람한테만 넘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요즘 꿈꾸고 있는 다음 유통 단계를 제가 작년 겨울부터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마존도 하세요. 그것도 유통입니다. 미국 시장이. 그렇죠. 또 다른 플랫폼이죠. 네. 근데 상표가 있으니까 아마존의 브랜드 스토어 심사가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통과됐거든요. 네네. 아마존 브랜드 스토어 심사는 네이버보다는 기준이 그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남는 시간에 아마존 공부하시면서 1인 셀러로 이제 아마존 미국 시장에도 내 브랜드를 보여준다. 갑자기 이제 스마트 스토어 얘기하다가 아마존 얘기로 넘어갔는데, 이게 유통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B2C의 마켓을 확장시킨다. 돈 많이 들잖아요. 뭐 영어라서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돈은 뭐 저희도 정부 지원금 받아서 하는 거고, 그런 것도 유통의 단계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단계로 좀 남들한테도 스토어팜의 뭐 프리미엄 업체들 네. 전화도 막 돌려보시고 네. 그런 시간을 좀 할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10년 전, 15년 전 초창기 때는 저희 회사의 유통 방식이 전국의 그 낚시 매장들, 네. 저희 영업부 부장님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네. 차 끌고 이렇게 다 대면 뭐 이렇게 해서 유통망을 확보해 왔는데, 이것도 유지를 해야 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시장에서 굳이 네. 한국의 이 키워드 경쟁을 네. 이 작은 시장에서 할 필요는 없다.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그 브랜드라는 거는 시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한쪽의 시장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반대쪽이 올라가야 된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다른 파타고니아 같은 브랜드 되게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금융위기 때 네. 매출이 25% 성장한 브랜드죠. 1950년도에 시작된 브랜드고. 근데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은 다 팔로의 다각화가 되어 있고, 네. 도매망이 잠깐 불황으로 안 좋아지면 소비자들이 꼭 이걸 사야 되나, 그럴 때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가격이 너무 싼 제품은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지 않아요. 저 같아도 그런 소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고물가 시대에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꼭 사야 될 이유를 만들어 놓은 잘 만들어진 브랜딩이 되어 있는 회사의 제품을 직영으로 많이 사는 패턴이 있어요. 파타고니아도 금융위기 때 오히려 직영 판매 채널의 매출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로의 다각화를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게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프라인 행사들도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고 회식도 늘어나면서, 어떤 분들은 온라인 커머스의 양이 좀 줄 것이다, 좀 많이 변화가 또 있을 것이다, 배달도 잘 안 할 것이다, 나가서 먹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과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팔로가 다 다각화가 되면은 진짜 시소처럼 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있어야죠. 근데 이거는 크게 갖춰져 있거나 크거나 작거나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그 젊은 친구도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왜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데드라인 설정을 할 줄 모른다. 제가 6개 업체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났어요. 이제 거기는 네네. 8대2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합니다. 근데 해야 될 이유는, 아 좋은 얘기 들었어요 하고 모두가 알고 있어요. 네. 모두가 알고 있는데, 당장 막연한 이유는 경험이 없는 거고, 그럼 네. 경험을 해야 될 이유는 알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의 데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근데 아까 그 젊은 친구는 왜 상품 하나로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냐면, 몸에 습관이 배어 있고요. 그 친구는 캘린더를 써요. 각자마다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 친구는 스스로 오늘 해야 될 일을 캘린더를 쓰고 자기가 옛날에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실천을 하는데, 우리가 내일 당장 뭐 학교에서 시험이 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늘 공부를 하는 것처럼, 네.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푸시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외롭게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셀러분들은 혼자서만 고립돼 있고, 네.
그 주식 차트 보듯이 이제 화면만 보면서 순위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는 빌 게이츠도 데드라인 설정을 지금도 해요. 워렌 버핏과 지금도 점심시간을 내는 이유가 스스로의 방송에서 밝힌 것처럼 네. 자기도 해야 될 이유를 스스로 나는 워렌 버핏한테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런 비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건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마인드셋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누가 푸시를 안 하니까 제가 그런 일을 안 하고 전 직원이잖아요. 사실 저희는 저희 회사 내부에서 제가 지시받은 일만 하면 돼요. 네네. 그럼 누군가 아무도 안 시키는데 저도 처지겠죠, 사람인지. 네. 그러면 제 주변에 그런 대표님들 많이 두고 나는 지금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집단지성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아마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재밌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리스크를 먼저 하시는 분들하고 공유를 하면은 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셀러분들은 너무 외로워요. 집단지성을 꾸리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숨긴다고 뭐 하나 찾으면 말씀드렸잖아요. 브랜드 카탈로그 작년에 제가 신이었다고. 네네네. 근데 의미가 없다니까요. 경험해보니까. 공개하고 이거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같이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네.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셀러분들의 마인드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쇼핑 라이브를 한번 직접 출연해서 진행을 해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약간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스토어팜에서 그 특정 키워드에 CPC 광고를 건다는 거는 일종의 길거리에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 같아요. 네네. 저걸 보고 누군가 찾아오겠지. 자, 이거 하고 라이브 커머스는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포유 랭킹까지 도입이 돼가고 있는 과정에서 네. 내가 전단지를 들고 길거리를 나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단지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AI 포유 기록을 네. 최대한 많은 고객들한테 뿌려야 되잖아요.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대 안 팔리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이것도 경험을 스스로 해야 될 이유를 만들고 해보니까 깨달은 거죠. 네. 이따가 자료는 따로 보여드리겠지만 네. 저희 공식 스토어는 방치돼 있던 스토어였는데 제가 첫 방송을 끝내고 나서 금요일 밤 10시 하시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보통 주문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 주에 매출이 800% 증가했어요. 어. 그리고 그러면 이분들이 갑자기 어디를 들어오지? 참고로 저희는 할인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본사가 할인하면 저희 매장들이 싫어하시니까. 네. 정가인데도 분명히 뭔가의 가치를 느끼시고 산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쇼핑 키워드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의 패턴은 거의 대부분이 나는 오늘 바지를 사야지. 그러면 그 바지에서 눈에 띄는 거를 사고 빠져나가죠. 네네네. 근데 우리가 마트 장 보는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처음에는 큰 틀로서 장을 봐야겠다. 뭘 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네. 뭐 꼼꼼하신 분들은 적어서 가신 분들도 있는데 네. 막상 가서 거기 진열되어 있는 전체를 보고 사고 나오다 보면 10만 원, 20만 원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첫 방송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갑자기 들어오지? 키워드나 뭐 이렇게 맞춰놓은 것도 아니고 네. 특정 키워드에 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스토어도 아니고 다 정가에다가. 그런데 네이버 그 스마트 스토어 통계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네이버 검색이 유입 채널의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검색이 아니라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캐치크롤을 압도적으로 검색을 많이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하루에 50명 들어오던 스토어가 지금 평균 한 200명? 네. 갑자기 이제 성장을 한 거죠. 방송은 5번 정도 해봤고요. 네네. 일단 스스로의 아까 말씀드렸던 데드라인은 남는 시간에 무조건 숙제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된다. 해보니까 이제 기획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 지난주에는 요리했어요. 요리를 하셨다고 낚시를 했는데요? 낚시가 네. 어려워요. 단어를 어려워하세요. 자기가 활동하는 시장에 대해서 본질을 좀 이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시장의 키워드가 일반인들은 어려워요. 뭐 와이드갭 훅 네. 들어보셨어요? 애기, 수평애기, 뭐 팀런 뭐 이런 단어. 근데 이런 단어는 낚시를 즐기는 헤비 유저들한테는 아는 거고 그쵸, 그쵸. 낚시 사업자분들이 이제 매출 시장 파이가 커지지 않는 이유가 네.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낚시 인구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뭐 1000만이래요. 아이러니하죠. 시장은 그게 아닌데. 네. 그럼 그 나머지 70%의 인구가 라이브 커머스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있는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고 통계를 보니까 네. 9대 1이에요. 여성분이 9고 남자가 1입니다. 그럼 그 여성분들이 그런 헤비한 낚시 기법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낚시와 요리를 접목을 해야겠다. 뭐 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혼자 밤 10시에 프라이팬 갖고 와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대신 낚시를 좀 섞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지난주에 가서 잡아왔다. 네. 자, 이 물고기 이름 맞추시는 분한테 회사 사은품을 드리겠다. 오. 그때 어떤 여성분이 계속 막 온갖 뭐 방어, 쥐치, 뭐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네. 물고기 이름을 이렇게 막 남기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게 참여를 좀 일반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끌어내야 된다. 원래 캠핑 시장도 산업의 본질을 볼 때도 네. 내가 속해 있는 시장을 좀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캠핑 시장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확 시장이 커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캠핑 시장은 무너지던 시장이에요, 사실. 뉴스 보시면 캠핑 시장 1등 모 업체가 부도 위기였고요. 네네. 적자고. 근데 갑자기 코로나로 확 살아난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문화인가?
지속 가능한 시장인가? 2년 동안 코로나로 할 게 없으니까 캠핑 시장이 갑자기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셀러나 네. 이런 경쟁만 치열해졌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 시작되면 다시 캠핑 장비를 쳐다보면 땀이 나겠죠. 한번 갔다 보시면 힘들잖아요. 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중고 시장에 캠핑용품 굉장히 많았어요. 네. 텐트나 이런 거. 결국엔 캠핑 쪽에 계시는 모 업체가 브랜드 스토어가 있어요. 네.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물어봐요. 매출이 작년 겨울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시장을 정확히 이제 봐야 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자기들이 문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문화보다는 이제 가격 경쟁이라든가 네. 업계에 계신 분들이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자꾸 그런 경쟁만 만들어 놓으니까 유행만 잠깐 쫓았다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해외는 캠핑이 말 그대로 문화거든요. 낚시도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행을 네. 안 쫓아가려면. 아직까지 국내에서 낚시는 문화는 아니죠? 아니요, 이게 셀러 형태의 가격 경쟁 때문에 문화가 아직은 될 수가 없고 지자체에서 규제만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 쓰레기 버리고 하고 낚시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뭔가 지자체에서 막 여기 낚시 금지 구역 이렇게 설정을 하면 외국은 안 그러거든요. 네네. 외국은 진짜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야 강 앞에 나갔다 오자 하면서 뭐 대화도 하고 공도 차고 그쵸. 낚시도 하고 이게 문화인데 네. 꼭 해야 되는. 근데 우리나라 낚시나 캠핑 시장은 규제가 늘어나는 이유가 대중의 공감을 좀 사지 못하고 있다. 네. 가격 경쟁으로 유행만 쫓아간다. 음. 그러니까 시장 파이가 커지지 않는다. 네. 그 헤비 유저를 빼고는 다 초보이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조금 더 문화로 들어오면은 시장 커지겠죠. 시장은 엄청 커질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캠핑 가셨을 때 저희가 강원도 홍천이잖아요. 네네. 강가에 나가 보시면 텐트는 다 쳐놓고 남자, 뭐 여성, 아이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르예요. 그래서 네.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낚시 시장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출장 갔을 때 제일 놀랬던 건 학교에서 요만한 초등학생들 데리고 낚시를 가르쳐요. 미국은 보이스카우트 5만 명한테 낚시 대회를 열어주고요. 어릴 때부터 문화로서 이렇게 시장 파이를 키워오는 형태니까 지자체에서 지원도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게 안 변하고 우리가 너무 경쟁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누가 뭔가의 아이템을 띄우면 내가 더 싸게 빨리 물건을 던져버리고 네.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제 살 깎아먹기가 아닌가. 저희는 이런 시장이 단시간에 바뀔 것 같지 않으니 해외로 나가야죠. 해외 나가는 것 좀 거창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플랫폼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 공부하시면 되죠. 아마존을 좀 하신 이유가 또 이런 이유도 있으신 것 같으신데요. 맞습니다. 시장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 낚시용품 시장의 1년 매출액이 9천억 대인데 미국은 10조 2천억, 일본만 해도 저희 나라의 3배고요. 네. 전 세계가 또 연결돼 있는 시장이고 네네. 네이버도 일본 진출하고 동남아 진출하고 스토팜을 연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뭐 수출 같은 것도 저는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요즘은 그게 아니죠. 조만간 3년에서 5년 안에는 시장이 좀 생기지 않을까 좀 싶긴 하거든요. 사이클은 이제 오겠죠. 우리가 변해야 된다. 네. 여기 그 시장을 끌고 가는 거는 활동하시는 셀러분들, 회사, 사업자분들이 시장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추가적인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미래에 좀 기대가 되는 좀 캐치크로우 브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갈 길이 멉니다. 그 전에는 저 아시잖아요. 오프라인 유통에만 좀 집중을 해왔고 네. 2년 전에 어떻게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눈을 뜨게 되는 계기였죠. 어떻게 보면. 라이브 커머스는 결과적으로는 로그인 데이터 네.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단지를 뿌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된다. 네네. 그리고 뭐 본인이 아직은 좀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 저도 그 쇼호스트 써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표님네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된다. 지금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여기 오면서도 받았어요. 지금 해서 구독자 쌓아야죠. 소식 알림. 숫자 늘려야죠. 어제 컨설팅을 했던 분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헤어 트리트먼트를 팔지 말고 헤어 트리트먼트 사용법을 소개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무 이게 할인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마진율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처럼 정가에 판매를 하시더라도 이게 올바른 사용법, 그 머릿결 관리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라이브 커머스의 컨셉을 잡아주시면 정말 좋은 세일즈의 한 형태인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포유 들어오면 네. 대표님한테 이건 질문인데요. CPC 광고 입찰가가 너무 올라갈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선택지가 만약에 스토어팜이나 이런 온라인 쪽에 국내에서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사업체 같은 경우는 광고비는 더 나가겠죠. 네네. 이제 그래서 출구는 라이브 방송이 제일 유리한 상황이 되고 너무 네. 늦게 시작하면 경쟁자들은 이미 너무 많이 하고 시청자가 쪼개지고 있는 걸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거든요. 네. 2달 전에 제가 라방 그 시켰던 업체가 못해도 2,000명씩은 나왔어요. 근데 2달 만에 지금 그 친구 방송을 키면은 400명? 600명?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 이만큼 시청자가 쪼개지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더 과포화가 되면 나중에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방송을 켜도 시청률이 굉장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소식 알림을 좀 많이 미리 늘려놔야 된다가 제 중점입니다. 그거는. 아, 네, 맞습니다. 스타워칭 소식 알림 쿠폰을 잘 설정하셔가지고 라이브 커머스 미래의 그 시청자들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뭐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한 CPC, 클릭당 네. 비용이 상승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실제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전문적인 회사를 하다 보니까 쇼핑 검색 광고 취급액들을 계속 분기별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쇼핑 검색 광고가 거래 취급액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CPC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광고주들이, 셀러들이 타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쿠팡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G마켓 옥션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카카오도 이제 선물하기랑 좀 합쳐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그래요?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사몰을 다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 명의 클릭을 받는데 뭐 5,000원, 7,000원 이런 것들이 제조사 입장에서 혹시 그게 정당한 광고비라고 생각은 안 드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할 게 없으니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클릭당 5,000원 이상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거는 정말 반대를 하거든요. 조금 이런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것들을 좀 다각화시켜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에 좀 환기를 좀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네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근데 카카오는 저한테 제가 아직 보지 않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네. 카카오톡 쇼핑하기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또 서비스가 있거든요. 뭐 메이커스라든가 그다음에 구독 온이라 선물하기, 쇼핑하기 이런 4개의 서비스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좀 단순화시켜가는 작업을 지금 상반기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1인 셀러도 네이버 스토어팜처럼 똑같이 활동할 수 있는 커머스인가요? 네, 쇼핑하기는 언제든지 정상적인 사업자만 있으면 입점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선물하기는 별도의 또 입점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카테고리나 이런 브랜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이제 그게 쇼핑하기의 서비스에서 선물하기의 기능이 좀 들어갈 예정이라고 저도 모 관계자한테 네. 전달을 받았습니다. 다각화의 측면에서는 좀 준비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막 제가 막 아까 아마존도 얘기했고 유통도 해야 되고 뭐 라이브 커머스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많이 오잖아요. 네, 직접 해보시면 지금 이 3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든다. 저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혼자. 네, 그러니까 뭐 이따가 잠깐 방송 1시간 해야지. 네. 그리고 끝나면 아마존 좀 들여다봐야지. 이게 몸에 익숙해 경험만 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네이버도 하시면서 다 할 수 있다. 거기서 파이가 넓혀 갔을 때 이제 직원을 당연히 뽑으셔서 사업을 키워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캐치크로우 김재경 과장님 모시고 마인드에 대한 얘기도 하고 브랜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엄청 많이 좀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저야 감사하죠. 오늘 여기 되게 이런 촬영은 처음인데 네. 대화하다 보니까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너무 맛있어서 다 마셨어요. 이거 끝나고 리필 가능하세요? 됩니다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마시고 가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